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코틀린 기초 내용에서 상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 뭔지 간단하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상위 클래스에 어떤 중복되는 로직들을 구현을 하고 이것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코드의 그런 중복들을 줄이고자 이렇게 좀 설계를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상속의 관계를 흔히 부모 자식 관계의 클래스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is a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렇게 person 그리고 student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찰관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플래처다. 만약에 클래스 플래처로 해갖고 person을 상속받고 있으면은 플래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is a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이 정도 내용이 전부고 이 정도로 기본 컨셉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틀린의 상속입니다. 자, 예전에 데이터 타입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틀린에서는 모든 클래스가 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N이는 별게 없고요. equals, 해시코드, toString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3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 녀석인데요. 요거에 대한 또 구현체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저희가 인텔리제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클래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인텔리제이 핫 왼쪽에 저희 라인 번호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구현체가 있는지를 거기서 리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으로 상속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상속 구조를 구현할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럼 먼저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야 뭔가 이제 얘를 땡겨 쓰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이 ope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상속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open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키워드를 클래스 왼쪽에다가 키워드를 붙여줌으로써 얘는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만든 예제 코드는 car라고 해서 자동차에 대한 클래스를 하나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따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클래스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얘가 어떻게 보면 범주, 카테고리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한 컨셉을 얘가 갖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introduce 해갖고 이 차에 대한 소개를 프린트한다든가 아니면 이 차가 얼만지 이런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자동차에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SUV면 SUV, 세단이면 세단 이렇게도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어떤 모델명 그런 것들로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 그런 벤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 차라고 하는 이 개념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구현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코드들을 미리 이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구현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클래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메소드 또한 우리가 오버라이드 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메소드도 또한 오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펑션이죠. 이 왼쪽에 오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우리가 얘는 오버라이드 해서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식 클래스를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mycar라고 하는 클래스의 이름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면은 이 car는 이름, 가격, 브랜드 이렇게 3개의 프로퍼티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ycar는 얘네들을 또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안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mycar라고 제가 여기다 정해놨지만 만약에 현대차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브랜드는 안 받아도 되겠죠. 어차피 다 현대일 거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고정값으로 우리가 넘겨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프로퍼티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콜론을 붙이고 오른쪽에 우리가 상속받고자 하는 부모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가 들어갔고 이 카가 받고자 하는 이 파라미터 네임, 프라이스, 브랜드를 우리가 받아서 이쪽으로 다시 넘겨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도 오버라이드 할 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데요. 아까는 여기에 오픈이라고 한 게 들어갔는데 똑같은 이름에서 오버라이드로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부 로직을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내가 언제 구매했는지 뭐 날짜들을 프린트 해보는 건데, 그 앞에 여기 있는 이 카는 우리가 이렇게 아직 우리는 안 샀어, 아직도 안 샀잖아,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내 차니까 이런 구매 일자 같은 거를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프린트를 또 따로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 뭐 상속이라고 해서 뭐 크게 대단한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추상화될 수 있는 우리들을 다 정의한다면은 뭐 사람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고양이도 뭐 여러 고양이 종류들이 있을 거니까 또 고양이로 그냥 묶을 수 있고, 강아지도 강아지로 묶고,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우리가 처리해서 우리 현실 세계를 반영을 했을 때 이런 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상속으로 구현을 해도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어쨌든 알고는 가야 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고요. 실제로 요새는 상속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구현을 해야 될 때는 꼭 구현을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꽤 이제 기초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서 사실 좀 생략을 하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뭐 상속 구조로 가져가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런 메소드들을 자식 클래스가 그냥 막 갖다 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캡슐화 같은 게 깨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객체 지향의 이 컨셉에서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많으면은 사실 뭐 안 쓰는 게 더 답일 수도 있죠. 아무튼 상속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코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요거 이제 오늘 이 영상 녹화가 끝나면은 바로 푸시를 해둘 예정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볼 내용은 3개의 파일이고요. 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미 앞에서 봤던 장표의 그 코드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용이 길어서 조금 잘라냈을 뿐이지만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오픈 클래스 카 해가지고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에는 introduce, 그리고 how much, my purchase date, compare, 뭐 이런 4개의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 생성자로 구현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거 이제 뺄라면 또 뺄 수 있겠죠? 여기에 필드로 우리가 변수들 정의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다 이제 뭐 내려받는 느낌으로 구현을 해둘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introduce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 있는 값들을 땡겨 쓰고 있고, 그 다음에 how much도 땡겨 쓰고 있고, 그 다음에 my purchase date, 나의 구매 일자 할 때는 아직 구매한 정보를 이 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자체는 모르기 때문에 자, 몰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pare, 이제 어떤 다른 차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다른 뭐 프로퍼티로 정의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필드 자체들이 이 클래스의 속성들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이 속성을 정의했을 때 같은 차로 이제 만들어진 인스턴스라고 하더라도 이 이름, 가격, 브랜드가 달라지면은 다른 차인 거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이런 메소드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잘 안 해요.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뭐 이제 비교하는 그런 뭐 컴패러블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받아서 구현을 하고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비교를 할 때에는 좀 스태틱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객체들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따가 동작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모 클래스 봤으니까 마이카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카는 똑같습니다. 이제 네임, 프라이스, 브랜드를 받고요. 거기다 추가로 구매 일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 차니까, 내 차는 뭔가 언젠가 샀겠죠? 그래서 그런 날짜들을 알 수 있으니까 이 값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런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를 하나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장표에서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얘기예요. 코드 라인 나오는 부분에 이걸 눌러보면은 이게 어떤 거의 구현체인지, 아니면은 이거의 구현체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에 이렇게 equals, 해시코드, toString 이렇게 3개 메소드가 있고,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어떤 것들, 어떤 구현체들이 존재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현체가 워낙 많잖아요. 왜냐면은 저 같아도 이제 equals는 모르겠지만 toStrin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에서 toString은 새로 구현을 하겠죠. 아니면은 뭐 그냥 예쁘게 나오면은 안 하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중에 any로 우리가 상속을 받고 있으니까 요 중에 뭐 toString을 내가 새로 구현해야지 하면서 뭔가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또 상속을 받고 있냐에 따라서 또 toString이 또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마이카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잖아요. 지금 my purchase date만 남아 있는데 얘가 이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다른 메소드들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오버라이드 해갖고 메소드를 새로 정의한 거고, 만약에 새로 정의할 필요 없다, 재정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재정의가 필요 없는 것들은 그대로 여기 있는 것들을 유지함으로써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메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고, 자 여기 GV70과 GV80 현대차들로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름은 GV70, 80 그대로 넣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임의로 그냥 넣었습니다. 70이 80보다는 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넣어놨고, 그 다음에 현대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 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카를 인스턴스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매 날짜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GV80은 지금 산 거고요. GV70은 5일 전에 산 걸로 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내용들 한번 보면요. 자, GV70에 대한 소개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얼만지, 그리고 언제 구매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고, GV80도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GV80과 GV70에 대해서 비교하는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 봄으로써,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카와 마이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런 메소드들을 우선 호출할 수 있구나를 이 코드를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고요. 자, 맨 처음 내용을 보면은 This car is GV70, This is made by 현대 해갖고 이 introduce가 출력이 됐습니다. introduce 쪽을 보면은 이 카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저는 마이카를 구현을 했는데 이 introduce를 우리가 어느 호출부냐 해서 찾아가 보면은 이 오픈 클래스 카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this 카 해갖고 네임과 브랜드라고 하는 이런 밸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밸류들이 지금 GV70과 현대로 다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는 카 쪽인데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마이카를 구조를 짤 때 여기서 네임과 프라이스, 브랜드를 받으면 이 값들을 그대로 카 쪽으로 넘겨주면서 같이 묶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 much, 이거 금액 그대로 뭐 출력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구매했는지 이것도 여기에 넣어준 그 값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GV80 뭐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게 똑같이 출력이 된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mpare 메소드입니다. 자, GV80 쪽에 우리가 만든 이 인스턴스에서 compare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틱으로 메소드를 그냥 구현해서 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mycar 점 해가지고, 얘는 메모리에 이미 떠 있는 메소드니까 여기서 compare, 여기다가 이제 GV70하고 70과 GV80을 이제 호출해서 쓰는 그런 메소드가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패니언 오브젝트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제가 이렇게 엔터 쳐니까 만들어주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태틱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사실 뭐 내용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GV80과 70 비교한 건데, 이거는 이쪽에 카 쪽에 구현이 되어 있죠. 자, 아더 카라 해갖고 카를 받고 있는데 GV80에서 70으로 취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거는 GV70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comparison between 하고서 this.name, this.name이니까 GV80이 먼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았으니까 70, 그 다음에 프라이스 비교하고 뭐 브랜드 비교해주고 뭐 이러한 작업들을 if 문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한 줄씩 떨구면은 묶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뭔가 이 상속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많이 활용해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카와 마이카 이렇게 지금 거의 1대1로만 구현을 해놨는데, 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마이카 말고도 여러 가지의 인스턴스들이 더 생겨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 여러 자식 클래스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니들, 이 애니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얘네들이 다 땡겨 쓰고 있을 거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카와 마이카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메소드도 그렇고, 자, 이 메소드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마다 이 해시코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구현하지 않은 이 해시코드를 호출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여러 이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는 이 해시코드 중에 내가 쓰는 이 해시코드 메소드의 구현체는 뭐냐?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더 나아가면은 상속이 좀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지니까 요번에는 내용을 좀 뺐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알고 나면은 또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코드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하는 것들은 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